안녕하십니까? 웹 프로그래밍 2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먼저 웹 프로그래밍 기초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웹 프로그래밍 2에서는 웹 프로그래밍 기초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간단한 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 반복문, 함수, 이벤트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 블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여기서 다룰 내용을 살짝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준비사항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웹 프로그래밍 기초를 들으셨던 분들은 다음에 언급할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설치를 하셨으니 샘플 코드만 추가로 복제하시면 됩니다. 본 강의에서 같이 실습하게 될 모든 코드 예제는 크롬 웹브라우저 최신 버전에서 실행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URL에 접속하여 컴퓨터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it 소스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github.com 사이트에서 샘플 코드를 내려받을 것입니다. Git를 설치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URL에서 Git를 내려받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드 편집기로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줄여서 VS 코드를 사용하여 샘플 코드를 내려받고 편집하면서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VS 코드를 설치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URL에서 VS 코드를 내려받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VS 코드를 실행하고 보기 메뉴에서 확장 항목을 선택한 후 프리뷰 온 웹 서버를 찾아서 설치합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샘플 코드를 복제해 오면 강의 실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VS 코드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강의 마지막 시간까지 실습을 진행하게 될 샘플 코드를 복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명령 팔레트를 누르시고 git 클론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세요. 그리고 레파지토리 URL에 다음과 같은 URL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치세요. github.com 밑에 thun0524 밑에 웹프로그래밍2라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에 저장소를 내려받을 폴더를 지정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내려받을 것입니다. 레파지토리가 복제된 다음에 레파지토리를 VS 코드에서 열기 위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if else문을 보고 그 다음 스위치문, 마지막으로 사망 연산자를 알아볼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생명이 0이라면 게임 오버입니다. 날씨 앱을 아침에 본다면 일출 화면을 보여줘야 하고 야간에 본다면 별과 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건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결정을 합니다. 조건문은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부터 그 결과의 결과까지 자바스크립트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자를 하나 먹을 때의 결과가 여전히 배고플 수 있고 2개 먹었을 때의 결과가 배부르지만 엄마한테 과자를 다 먹었다고 혼날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조건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을 봅시다.
if-else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 if 뒤에 괄호가 옵니다. 시험할 조건은 그 괄호 안에 위치합니다. 이 조건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참이나 거짓을 판단합니다. 다음 중괄호 안에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문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 else가 나오고 다음 중괄호 안에 다른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문이 거짓일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이 코드는 만약 조건이 참이면 코드 A를 실행하고 아니면 코드 B를 실행한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else 코드 블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두 번째 블럭은 조건문에 관계없이 항상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짧은 스타일로 중괄호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해서 코드를 구분하고 여러 줄과 들여쓰기를 사용한다면 코드가 쉽게 읽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문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부모님께서 우리 애기 만약에 쇼핑하는 걸 도와주면 용돈을 더 줄게.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shopping done 변수가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아이는 용돈을 더 받을 수 없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간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shopping done 변수를 참으로 설정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전 예시에서는 두 가지 선택과 결과만 있었죠. 하지만 두 가지보다 더 많은 선택과 결과를 원한다면 else if를 사용하여 원하는 개수만큼의 선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날씨 예보 어플리케이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다음 예시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HTML select element를 사용하여 날씨 선택에 따른 간단한 문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select element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고 값이 변할 때마다 set weather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함수가 실행될 때 현재 select에 선택된 값을 choice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조건문을 사용해서 choice 값에 따라 문단 내에 다른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if 블럭을 제외하고 else if 블럭에서 다른 조건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거짓이면 else 블럭이 실행됩니다. 이 경우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으면 문단의 텍스트를 비우는 역할을 합니다. 비교 연산자는 조건문의 괄호 안의 조건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비교 연산자는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등을 테스트하고 논리값인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false, undefined, null, 0, nan 또는 빈 문자열이 조건문에 사용될 때는 거짓을 리턴합니다. 그 외의 값은 모두 참을 리턴합니다. 그러므로 변수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테스트하려면 간단하게 변수 이름을 조건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쇼핑을 도와주는 아이에 대한 이전 예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else문은 중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더 많은 옵션을 보여주기 위해 날씨 예보 어플리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if-else문을 중첩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논리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연산자 AND는 좌항과 우항이 모두 참인 경우만 참입니다.
이전 예시를 논리연산자 AND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첫 번째 코드 블럭은 초이스가 sunny이고 temperature가 86도보다 작은 경우에만 실행될 것입니다. 논리연산자 OR는 좌우항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입니다. 논리연산자 OR의 예시를 봅시다. 논리연산자의 마지막 유형인 not 연산자는 논리값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위 OR 예시와 함께 봅시다. 위 예시에서 OR문이 참이면 not 연산자는 전체 표현식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어떤 구조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논리문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두 가지 OR문 모두 true를 리턴하면 전체 AND문은 true를 리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경우에 if 조건문에서 7이 항상 참이 되므로 항상 참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각 OR 연산자를 완전하게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if-else문은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실행을 위한 합리적인 양의 코드가 필요하고 AND, OR 조건은 복잡합니다. 어떤 값이 선택으로 변수를 설정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특정 문장을 출력하는 경우 구문이 약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선택 항목이 있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스위치문은 이러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는 하나의 표현식을 입력으로 받아서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여러 항목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스위치 키워드로 일단 시작합니다. 괄호 내부에 하나의 입력, 즉 표현식이나 값을 입력합니다. 케이스 코드 블럭은 케이스 키워드, 선택값, 콜론, 그리고 실행문으로 구성됩니다. 케이스 코드 블럭의 마지막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만약 입력값이 현재 케이스 선택값과 동일하면 해당 코드 블럭이 실행되고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현재 스위치문의 실행이 종료됩니다. 브레이크문이 없는 경우 다음 코드 블럭이 실행될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케이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디폴트는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실행되는 코드 블럭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날씨예보 어플리케이션을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문으로 사망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는 참, 거짓 조건을 간단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if-else 블록문보다 코드를 훨씬 단순하게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봅시다. 게스트가 생일이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아니라면 일반적인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다음 예제는 사망 연산자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스타일링 테마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블랙이나 화이트의 테마를 고르기 위한 셀렉트 엘리먼트가 있고 웹사이트의 제목을 보여주는 h1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두 컬러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웹사이트의 배경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onChange 이벤트 리스너는 사망 연산자를 이용해서 셀렉트 선택값에 따라서 업데이트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제 코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퀴즈 화면으로 이동해 학습한 내용을 리뷰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